음악이 너무 심각했죠. 이렇게 심각한 내용은 아닌데 로블록스가 메타버스의 기대주로 오늘 밤에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 자,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난 몇 주간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 이 로블록스가 상장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로블록스가 뭔데 그리고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기업이 도대체 돈을 잘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개를 검색을 해봤어요. 뭐 유튜브도 검색해보고 기사도 검색해봤는데 이분만큼 로블록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사무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극찬인데 좀 너무 극찬이신가? 부담스럽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일단 로블록스가 오늘 밤에 직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의 팔란티어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증권 신고서부터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목이 제2의 팔란티어라는 제목이 네네. 붙어서 근데 사실 업종은 완전 다른 사업을 하는 그렇죠. 회사잖아요. 팔란티어는 이제 빅데이터 회사고, 그렇죠. 근데 로블록스는 게임 회사인데 뭐 왜 이제 팔란티어와 이제 비교를 할까라고 하면 이제 직상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직상장은 IPO를 통해서 추가 자금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그냥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팔란티어하고 또 비교되는 점이 아직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매출액이 거의 매년 2배씩 급증하고 있는 이제 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이제 팔란티어는 직상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네네. 꼽히고 있잖아요. 거의 처음 상장할 때 대비 주가가 최대 한 4배 이상까지 또 그쵸. 올랐으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최근에 떠오르는 테마가 메타버스인데 그 중에서 최고 기대주인 로블록스가 팔란티어처럼 이제 직상장을 한다고 하니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뭐 제2의 팔란티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로블록스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로블록스에다가 등호를 세워서 이제 초등학생. 네네,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초등학생들의 성지다. 네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이게 뭐 어떤 게임인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인크래프트 아시나요? 네, 예, 마인크래프트 근데 많이 봤죠. 마인크래프트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마인크래프트가 더 유명할 것 같은데 로블록스도 이제 마인크래프트하고 비슷하게 가상 세계 안에서 자기 캐릭터를 움직여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냐 하면은 일단 게임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레고 모양 같은 그 네. 캐릭터를 움직여서 그리고 그래픽 질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조작이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인기 있는 대표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포트나이트나 뭐 네네.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컨트롤도 많이 요구가 되고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게임이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로블록스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마치 이제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환경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초등학생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하는 것 같고 결국은 네. 그러면 주 이용층은 그냥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9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의 거의 70% 이상이 로블록스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로블록스 이용자가 지금 일평균 이용자가 3천만 명이 넘는데 그 글로벌리 3천만 명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이 거의 70% 정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대들의 이한 10대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장해서 상장 기대감 높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사업 모델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로블록스는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로블록스 비즈니스는 굉장히 간단한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로블록스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있는데 이 게임들을 로블록스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직접 만듭니다. 게임도 만들고 아이템도 만들고 그러면은 이 게임을 이용하는 데는 뭐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일부 게임 내에서의 아이템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캐릭터 아바타를 꾸미는 데 들어간 뭐 옷이나 액세서리, 뭐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은 이제 로벅스라고 하는 게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폐가 있거든요. 네네. 그 로벅스를 이제 주고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로블록스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이 로벅스를 팔아서 버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일단 로블록스에 있는 게임이 5천만 개가 넘는다면서요?
뭐 증권신고서에서는 2천만 개라고 2천만 나오는데 개. 또 홈페이지에서는 5천만 개라고 나오고 이게 정확히 집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 이용자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내가 만든 게임을 다른 유저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아이템을 누군가 산다. 네. 그럼 그 수익금이 저한테 들어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들어오는데 뭐 그러니까 뭐 게임 종류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한 70%가 개발자에게 들어가고 이게 아이템 종류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가 들어가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유튜브가 떠올랐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사업 모델 플러스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라고 드는데 이게 사실 선순환 모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용자 수를 늘리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광고 수입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매출로 연결되고 그게 이제 개발자들에게 이제 보상으로 돌아감으로써 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양산하게 하는 이제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제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이용자 수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도 우리가 유튜브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 장터만 제공해 줄게. 판만 깔아주는 거죠. 판만 깔아줄게. 유튜브 뭐 콘텐츠 만들고 싶은 사람들 만들고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잘 만들면 거기에 대한 보상 우리가 해줄게. 이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로블록스도 비슷한 모양으로 이제 우리는 판만 깔아줄게. 우리는 개발도 안 해. 게임 개발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게임 개발도 안 하고 그냥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버는 돈 있으면 돈 많이 벌어 가세요. 저희는 네. 그 부분 그 중에서 수수료만 일부 떼어 가겠습니다. 이런 사업 구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근데 그 로벅스를 받긴 받는데 그거를 이제 그 로벅스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걸 다시 환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로벅스를 이제 처음 이제 살 때 비용하고 이제 환전할 때 비용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뭐 처음에 살 때는 이제 이렇게 뭐 구매 단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이제 더 많이 주고 뭐 그런 네네. 게 좀 있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은 1 로벅스당 이제 0.01달러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거를 개발자가 받아서 다시 환전을 할 때는 1 로벅스당 0.0035달러. 그러니까 이게 환전 수수료로만 이제 65%를 로블록스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정리를 좀 해보면 로블록스가 돈 버는 거는 로벅스예요. 그렇죠. 로벅스로 돈을 버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로벅스를 100달러를 샀어요. 네네. 그 다음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네네. 가능한지 네. 모르겠지만 예. 이론적으로만 제가 100달러의 로벅스를 샀다가 나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네. 환전을 다시 받으면 네네. 예. 결국 35달러밖에 못 받고 그렇죠. 65달러는 로블록스가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만약에 내가 게임을 만들어서 100달러를 투자를 해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아이템을 1000달러에 사갔어. 네. 그러면 내가 이 1000달러를 환급을 받을 때는 650달러를 로블록스에다가 주고 네. 350달러를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네네. 예. 난 100달러 투자해서 350달러를 버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유인들이 많이 제공이 되다 보니까 로블록스 안에서도 거의 뭐 한 8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이제 개발자들이 있다고 하고 네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환전으로만 이제 1년에 1억 이상 환전해 나가는 이제 억대 연봉자도 한 200~300명 가량 있다 이렇게 좀 유저들, 그렇죠. 이용자인데 이용자인데 그거를 그 헤비 메이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게임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많이 제공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옛날 아재 감성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 네이버의 파워블로거 같은 그런 분들. 그렇죠. 아니면 뭐 유튜버 중에서도 이제 구독자 수 100만이 넘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 비슷한 구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봤을 때 로블록스는 뭐 게임 개발도 안 해. 그냥 판만 깔아주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65% 로벅스의 65%를 수익으로 가져가요. 손해날 게 없을 것 같은데 적자라는 건 이거 어디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 매출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될 네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로벅스의 매출의 거의 대부분 이제 로벅스 판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부 광고 수입이나 이제 뭐 로열티 매출도 좀 있긴 한데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로블록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로벅스 결제 금액도 많아지고 네. 자연스럽게 매출액도 증가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매출 추이를 보면은 2018년 한 3억 달러에서 2019년 5억 달러 그리고 작년에 9억 2,400만 달러에서 거의 매년 2배씩 급증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희한하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성장 기업들이 그렇지만 매출은 급증하는데 약간 이익은 정체되는 혹은 네.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뭐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초기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과도한 이제 투자라든지 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이거를 매출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약간 적자처럼 보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착시 현상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네네.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알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로블록스가 이제 그 어떻게 비용이 나가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매출액이 있고 매출액에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쵸, 매출 그쵸. 총이익에서 이제 판관비를 빼면 이제 거기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네네. 그럼 일단은 매출 원가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네. 매출 원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사실 그 이용자들이 로벅스를 구매할 때 이제 인앱 결제 수수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이제 이 로블록스가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 30%. 그 안팎이 되겠네요. 그게 네.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출 원가가 30%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마진이 높은 네. 비즈니스고 그래서 매출 원가가 높아서 적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른 비용을 봐야 되는데 제일 눈에 띄는 비용을 보면은 이제 개발자 환전 비용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들이 이제 그 로벅스로 보상을 받으면 그 중에 네. 이제 일부를 이제 환전할 수 있는데 네. 그 환전 신청을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비용이 이제 환전 수수료라고 네.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직접 게임 개발은 안 하지만 유저들이 이제 개발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로블록스가 게임 개발하는 데 쓰는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네. 이거는 게임 회사가 당연히 지출해야 되는 항목인 거잖아요. 게임 개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뭐 연구 개발 비용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비용인데 인프라 투자 비용은 이제 서버 유지 관리 비용이고 네네. 그거는 당연히 이용자 수가 늘면 늘수록 뭐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서버도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이런 그 비용 구조가 나왔나 이걸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잘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킹스라는 이제 그 계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뭐 정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만 원짜리 서비스를 이용자가 5년 동안 가입을 했다고 네.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씩 5년이니까 이제 총 6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 이용자가 600만 원을 한꺼번에 선결제를 했다 하면은 6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겠죠. 그걸 올 한 해 매출에다가 잡을 수가 없으니 그걸 네. 나눠서 잡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현금이 600만 원이 들어와도 들어온 거죠. 회계적으로는 그거를 1년치 매출만 잡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과 회계상으로 나타나는 매출액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적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의 부킹스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19억 달러 정도 되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액은 9억 달러인데 부킹스는 이것보다 2배나 더 많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자들이 로벅스를 구매한 비용의 한 절반 정도만 매출액으로 인식이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로블록스는 이제 자체 내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용자가 로벅스를 구매하면 이거를 23개월 동안 나눠서 매출로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아하. 2년치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현금 흐름표에서 그렇죠.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나 잉여현금 흐름이 이제 얼마인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거기까지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네네. 현금 흐름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라는 거네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손익계산서상으로 적자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부실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할 수는 없다는. 없는 상태.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블록스의 그러면 적정한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애널리스트도 네, 그건 아니고 아니지만,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하는 기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그 이익은 잘 안 나오는데 매출액은 높은 기업을 밸류에이션하는 방식으로 이제 PSR을 많이 사용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9억 달러인데 현재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는 이제 300억 달러 시가총액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년 매출 기준으로는 이제 한 30배 정도 되겠죠. 근데 물론 지금 대부분 성장 기업이 이제 20배, 30배 이상 고평가 받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로블록스도 이제 이 정도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PSR이 얼마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미 이제 이달 초에 로블록스가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15억 달러 정도 될 것 15억. 같다. 그러면은 300억
나누기 15억 하면은 한 20배, 20배 정도 되겠네요.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피어 그룹 대비로 네네,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 유니티 같은 경우가 한 30배 정도 되고 네네. 뭐 업종은 좀 다르지만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스냅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거의 뭐 25배 이상 30배 정도 그런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뭐 400억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시각도 좀 있고요. 오. 그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최대 기대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블록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사무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